공모주, 신규 상장주, 이것만 알면 무조건 돈 법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증권오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진행되었던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에 약 33조 원 증거금이 들어오면서 LG엔솔 이후 대형 IPO 잔혹사를 끌어내는데 상장일 두산 로보틱스 주가 움직임에 따라 향후 공모주 시장의 판도가 바뀔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대여급 IPO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시총 2조 중반에서 3조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SK엔코플랜트, APR 등 대여급은 물론이고 작은 물고기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스몰캡 종목들 역시 공모주 시장의 훈풍을 등에 업고 청약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력에 따라 공모 청약 혹은 신규 상장주에 투자하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소소한 수익을 주는 소확행부터 꽤 짭짤한 수익을 버는 방법이 있기에 오늘 공모주와 신규 상장주 공략하는 방법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에 최소 소소한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자의 레벨에 따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모주, 신규 상장주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청약에 약 150만 명이 참여할 만큼 상당히 관심사가 매우 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 사명처럼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전기차, AI, 로봇 등 세 가지 섹터가 순환되면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4차 산업에 있어 필수 섹터이기에 향후 성장성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모 청약에 많은 자금이 몰렸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 흥행 대성공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서 7개 증권사에서 청약 진행했고요. 키움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권사에서 최소 한 주 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10월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공모가 60%인 15,600원에서 400%인 10만 4천원 범위 안에서 주가 결정되는데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최소 더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은 리스크가 최소화되면서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투자 수단 중에 하나라 생각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 비례배정 목적으로 1억 청약하였으면은 8주에서 9주 정도 배정을 받는데 공모가 26,000원 기준 9주 계산하더라도 23만 4천원, 수수료 포함하더라도 23만 6천원 실투자금이 들어가는데 상장일 공모가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뭐 손해보는 금액은 제한적이겠죠. 최근 상장한 종목들 범위를 줄여 상장 당일 상한가 폭 변경 이후로 시가 수익률, 종가 수익률 흐름을 보게 되면 시가 수익률과 종가 수익률이 공모가 이하로 마감한 종목이 파두, 파로사이바이오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파두는 8월 7일 상장을 했고 공모가 3만 1,000원, 상장 당일 시가 수익률과 종가 수익률은 공모가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파로사이바이오도 동일하게 7월 27일 상장을 했는데 역시 공모가 밑에서 그날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추해 보면 공모주 청약 및 신규 상장주 매매를 통해 수익 내는 방법 충분히 고안할 수 있는데요. 해서 지금부터 공모주 및 신규 상장주 공략해서 수익 내는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모주, 신규 상장주 수익 내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공모주 청약 무조건 합시다. 청약을 섹터, 해당 기업 실적 등 세부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을까라는 게 저 생각인데 비인기 종목의 경우 균등 혹은 비례 참여 금액을 낮추면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모주 청약의 핵심은 바로 프리미엄인데요. 스펙을 통해 상장을 하던 특례로 인해 상장을 하던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홍보 효과 누릴 수 있습니다. 상장 준비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뽕을 뽑아먹고도 남는다.
대주주 포함 지분을 가진 자들의 이익 역시 극대화됩니다. 대부분 기관 물량이 압도적이고 개인 투자자에게 할당되는 수량이 적기에 기관 입장에서는 신규 상장주 주가 올릴 근거는 충분하겠고요. 따라서 섹터, 인기, 비인기 종목 가릴 것 없이 청약에 우선 참여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상장 프리미엄입니다. 공모가 적정 여부의 판단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테고 상한가 60에서 400%인 상황에서 적정 밸류에이션 측정은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이 상장 프리미엄만 보고 접근해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고 이는 균등으로 참여해서 한 주, 두 주 배정받아서 통닭값 노린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자, 공모주 신규 상장주 수익 내는 첫 번째 방법을 정리하자면 일단 가리지 말고 청약부터 하자. 손실 나봤자 몇 푼 안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역시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 비례 배정에 참여해서 제가 9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장 당일을 까먹었거나 아니 바빠서 매도를 못했는데 장 마감 후에 공모가 이하로 마감한 것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으로 팔던 다음날 팔던 각자 판단하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일단 홀딩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배정받은 주식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방법에서 신규 상장주는 프리미엄을 얻고 시장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는데 상장 초기에는 시장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뭐 그 증거로는 이제 거래량을 들 수 있겠죠. 대부분의 물량을 기관이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싶을 테고 상장일 주가가 미끄러졌다면 이러한 기관들 혹은 개인 주포가 가까운 영업일에 빠르게 주가 올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 주포가 기관이 될지 개인이 될지 뭐 지나봐야겠지만은 상장한 종목들의 최근 한 달간의 주가 흐름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실 텐데 앞서 이제 좀 언급했던 파두, 파로사이 바이오 종목 보시면은 뭐 대충 답은 나옵니다. 물론 상장하는 모든 종목들이 같은 흐름 보이는 건 절대 아닌데요. 다만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당일 주가가 미끄러져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분들은 공모가 마이너스 20% 정도 이하로 주가 내려간다면 본인이 청약했던 이제 주식 수량만큼 물타기해서 평단을 낮추고 그 흐름 지켜보면서 뭐 대응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좀 재밌네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 공모주 배정을 못 받은 종목이 있는데 상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이 나왔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 취하면은 짭짤한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게 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주 배정을 받았거나 혹은 못 받은 종목이 있는데 상장일 내 생각과 정반대로 급락이 나온다면 성급히 매도하기보다 낙폭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 당일 종가 혹은 이후 영업일 동안 주가 살펴보면서 매수하고 나서 반등 시 매도 전략 취해봄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상장 직후는 거래량이 활발하기에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변동성을 노리자는 거죠. 앞서 상장 프리미엄을 얘기했는데 이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짧게 수익을 내보자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단, 이 프리미엄이 독이 되어 오히려 주가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기에 본인의 투자 자금을 고려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매매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공모주 신규 상장주 수익 내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상장 후에 특정 시간이 지나면 보호회수가 풀립니다. 그 보호회수 풀리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보호회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달갑진 않아요. 보호회수 풀리는 시기의 주가를 보고 판단해 봐야겠지만 해당 종목의 흐름이 상장 후 큰 시세 없이 물 새듯이 조금씩 우하향했다면 보호회수로 인해 주가 하락이 부스터 될 수도 있겠죠. 보호회수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A 회사의 보호회수 물량 만 주를 보유한 관계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음 달에 보호회수 풀리는데 주가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라면 이제 사측 IR 담당자에게 계속 민원 넣어가지고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뉴스화 시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가정을 만주를 가진 관계자라고 했는데 실제 보호해수 물량은 그것보다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더 되겠죠. 그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오늘 공모주와 신규 상장주 공략해서 돈 버는 방법 간단히 정리하자면 일단은 청약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해수 풀리는 시점도 체크를 하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올해 상장한 공모주 종목들 주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큰 돈을 벌진 못해도 소소하고 즐거운 수익 충분히 낼 수 있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